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재미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사건입니다. 자, 일본에서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 사건인데요. 요 근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채 아직 1년이 조금 넘은 1년 좀 안 된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 속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2019년 10월 16일 오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51살의 어떤 여성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꼈던 혼다 N박스를 타고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나고야 철도에 있는 젠고역 부근에서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을 때 생긴 일입니다. 자, 전방의 교차로 오른쪽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왔는데요. 저희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대단한 기세로 빡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형체를 발견합니다. 자, 그 사람의 그림자는요, 이제 맞은편 차단에서 나오면서 마치 처음부터 결심하고 막 뛰어오는 것처럼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차를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막 뛰어오고 있었는데 처음에 기세 그대로 순식간에 다다다다 커지는 어떤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게다가 맞은편의 차선을 가로질러서 똑바로 이쪽으로 돌진해오고 있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아무래도 이 사람의 모습이 약간 남성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성은 굉장히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성은 차를 딱 멈춰요. 왜냐면 차를 계속 운행하면 이 사람을 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차를 딱 멈췄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 뛰어와, 이렇게. 그럼 거의 이제 차와는 거리감이 없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자, 이 남자는요, 막 달려와서 왼팔을 차 본네트 위에 딱 올려놓고 짓눌러요. 그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본네트 위에 상차를 올려놓으면서 지켜둔 오른팔을 있는 힘을 다해서 꽝 하고 유리차 창문에 찍어버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돌입니다. 돌로 이렇게 딱 일격을 가했는데 첫 번째 일격에 앞유리에 금이 찌지직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표정을 보면 이래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때리고 뭔가 확인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 약간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거 깨뜨리려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찔렀는데 요 금이 이만큼밖에 안 갔어?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하지만 자, 이게 분통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또 한번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팔을 지켜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 여성을 똑바로 돌아보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꽝 하면서 이 창문을 막 쳐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각도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차에 가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봐. 진짜 얼마나 온신의 힘을 다하면 얼굴이 막 일그러질 정도로 해가지고 쾅 쳐요. 그래서 점점점 유리가 점점 깨지고 이 파편이 차 안쪽으로까지 들어갈 정도로 차가 거의 앞유리가 아작이 나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이게 한 번에 한 게 아니야. 계속 쾅 쳐요. 그 여성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엄청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성은 차에서 야메테 라고 그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일본 뉴스에 보도됐는데요. 그 뉴스 장면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게요. 木崎隆容疑者はおととい昼ごろ、豊明市の路上で51歳の女性が運転する軽乗用車に駆け寄り、フロントガラスを叩き割るなどしたほか、
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성분이 안에서 야메떼라고 멈추고 막 이렇게 남자가 계속 유리를 쳐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분의 블랙박스를 좀 더 자세하게 운행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 남자가 튀어나온 시점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이렇게 텔레비를 녹화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들그럭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좀 음속을 한 상태로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여성이 이게 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빨리 감아서 왔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서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이라고 나오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보여? 막 뛰어나와. 진짜.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막 유리를 쳐요. 엄청 위험해 보이죠? 이 표정 봐봐. 오 마이 갓. 막 유리 파편이 안으로 막 다 들어오고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떨고 있고 블랙박스가 이렇게 뒤틀릴 정도. 여성은 안에서 그만해 하지마 막 이러고 있고 완전 멘탈이 붕괴된 거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친다고 생각해봐.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전화를 신고를 할 그런 정신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여성분들의 야메떼라는 목소리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이게 찍으신 분이 좀 뭘 이상하게 녹화를 했는지 약간 좀 부스럭거리는 약간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조금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 운전 여성분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그 당시 상황을 좀 들려드릴게요. 창문 깨지는 소리 들리죠? その衝撃でカメラもずれるほどフロントガラスは大きくたわみ無数のひびが車内にもその破片が飛び散っています目の前で突然퍽 소리가 나, 퍽. 恐怖の出来事運転手の女性はとっさに手で 손이 막 떠시죠. 仕草をし悲鳴を上げていましたさらに最初の一撃の直後には그 남자는 바로 도주해 その 버려요. 衝撃に反応したのか車内に警報音が鳴り響きました 자, 이게 당시에 여성 반응에서 인터뷰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소리는 그냥 안 갖고 왔고 제가 그냥 번역을 해드릴게요. 통역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건의 모습은 여성의 차량에 배치되어 있었던 그 일본말로는 드라이브 레코더라고 해. 우리나라 말로는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이제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남자는 총 5대를 유리창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안 깨지니까 이거 하다가 안 깨지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그냥 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손이 아팠는지 아니면 뭔가 자기의 이런 울분을 터트리는 거에 만족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성에게 어떤 가해도 가하지 않은 채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도주했습니다. 자,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야메떼 라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굉장히 큰 증거가 됩니다. 자, 남자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앞유리를 다 깨고 이 글라스 파편이 차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생각했던 거야. 밖에 나가면 내가 이 남자한테 뭔가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유리창에 금이 순식간에 막 다다닥 이러면서 점점 더 금이 가 있고 남자의 주먹이 내려칠 때마다 차 안에는 유리 조각이 막 튀기 시작했어요. 또한 여성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해 여성의 손이 막 이렇게 중간에 떨리는 것도 블랙박스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전화 거는 방법도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차에 나와서는 안 되겠다 싶어 차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하시는 말이 너무 놀랐어요. 뭐가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놀란 상태였어요. 비명은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너무 그냥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없어지고 나서 신고할 거면 지금이다라고 생각해서 전화기를 빼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전화 거는 방법도 까먹었어요. 그 순간 야크토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112, 그러니까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지라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119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남에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순간 너무 패닉이 됐었어요.
라면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자, 물론 이 여성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이를테면 묻지마. 그냥 그냥 뜬금없는 괴한이 나타나서 피해를 당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이 피해자분의 자녀분이 이 블랙박스에 기록된 동영상과 함께 SNS를 통해서 제보를 했어요. 요청해서 이 남자 누군지 아시는 분 알려달라, 신고해달라 막 이러면서. 자, 16일 1시경 나고야 철도 젠고역 근처에서 어머니가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괴한하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 영상과 같습니다. 라면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그 SNS에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생각보다 너무 막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피해 신고서도 제출하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분이 남기신 그 SNS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6일 13시경 나고야 철도 젠고역 근처에서 어머니가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영상과 같습니다. 피해 신고서도 제출하고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SNS에 게재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영상은요,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뉴스에까지 반복돼서 계속 이렇게 방송이 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엄마가 안 계셨던 그 차는요, 새 차였어요. 이 혼다 N박스라는 차였는데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차였다고 해요. 당시 5월달 말에 샀다고 하니까 한 5개월도 안 된 차였던 거지. 4개월 반? 그 정도밖에 안 된 신차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진짜 괴한 사건이다, 신종 괴 사건이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잡히게 됐냐, 바로 이 영상이 뉴스나 이런 언론 매체에 반복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 뉴스를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이, 아들의 얼굴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10월 17일, 그러니까 다음 날이었죠. 아들을 데리고 인근 파출소로 출두합니다. 자, 체포가 된 남성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당시에 28살이었던 무직의 키자키 타카시, 당시 나이 28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자, 당시 그는 무직이었고요. 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걸로 간주됩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가족 이런 정보가 별로 없어. 아직 1년도 안 된, 지금 10월 23일이니까 1년 하고도 며칠밖에 안 지난 사건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7년 전, 그러니까 2013년도쯤에 부모님과 함께 이 도요 아케시에 이사를 왔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키자키 타카시의 국적도 주목을 받았어요. 키자키 타카시, 이게 가명인지 본명인지는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이거 일본애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는 해도 이게 정확하게 그가 일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인지 아직 불명확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가 인스타나 SNS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계정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50대 여성의 앞유리를 돌로 깬 거 말고도 다른 사건을 저질렀어요. 자, 키자키 용의자는요, 16일 오후 1시 전에 도요 아케시 도시의 거리에서 51살의 운전하는 여성의 차의 앞유리를 깨고 본네트를 우그러뜨리는 등 기물 파손의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됐어요. 사실 이 키자키의 피해를 당한 것은 50대 여성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50대 여성의 차 앞유리를 부시기 몇 분 전에 40대 여성의 차의 범행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했냐? 자동차 번호판을 걷어차고 도망간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때에도 피해 여성에게는 뭔가 폭행이나 이런 걸 가하지 않았대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 앞유리가 깨지고 본네트가 우그러뜨려진 51살의 여성과 그다음에 40대의 여성, 그 자신의 차 번호판을 발로 차고 도주해버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그 순간의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을 거야, 그렇죠? 자, 키자키 용의자는요, 자신이 저질렀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유리 깨뜨리는 사나이라면서 왜 그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들만 겨냥해가지고 왜 이렇게 차를 부시고 다니는 건가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범행 시의 표정이나 이런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뭔가 약물 상습자나 뭔가 정신 이상자에 의한 토리마 범행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 토리마는 여러분들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이 토리마 사건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토리마가 뜻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치면서 만난 사람한테 뭔가 해를 끼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해를 끼치는 마물, 뭐 나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면서 그냥 얼굴 때리거나 지나가면서 갑자기 발로 차거나 지나가면서 갑자기 뭐 어떤 간판을 발로 찬다던가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토리마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사건을,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몸도 건강도 좀 안 좋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짜증나서 그랬어요. 라고 말해요. 그냥 컨디션 불량으로 그냥 내 몸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짜증나서 그랬어요. 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묻지마나 약간 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랬어요. 뭐 순간 욱했어요. 라던가 약간 그런 좀 정해진 그런 말이 있는데 컨디션이 불량했대. 약간 좀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짜증이 나서 그냥 그랬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 근데 보통 사람이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짜증나서 그랬어. 남의 차 앞유리를 때려부시지 않잖아요. 본넷도 이렇게 으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몸 상태가 안 좋아 짜증났다는 이유로 달려가서 앞유리 유리창을 깨뜨릴까? 그러면서 몹시 건강한 몸 상태 불량이구만 이렇게 말을 했어. 즈이분 갱기나 뭔가 너무 건강한 몸 상태 불량이네. 약간 이렇게 좀 비꼬는 말도 있었고요.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바꾸셔. 아사카라 나이박샤. 이러면서 야, 아침부터 박장대소. 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짜증나서 그랬다라니. 야, 갱키 쓰기다와네 말이면서 야, 힘 완전 넘치잖아 크크크 이러면서 글을 적기도 했어요. 갱키 아리 쓰기다와 말하면서 야, 너무 너무 건강한데 약간 이런 거 있지. 그러면서 크크 뭐 이런 글도 적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 자, 앞유리 깨뜨린 남자 뭔가 위험해. 혹시 병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로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약물 사용자가 아닐까?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정신 장애인이 일으키는 행동의 특징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신 장애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고차 뇌기능 장애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래. 고차 뇌기능 장애.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뇌혈관 장애 등의 어떤 병에 의해서 뇌에 손상을 입으면서 생기는 또 인지나 행동에 생기는 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장애가 남지 않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해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사회적 행동장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서 흥분을 하기 쉬운 타입이 있고, 두 번째, 그리고 고집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원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키자키 타카시의 용의자의 행동이 약간 좀 요거랑 고차 뇌기능 장애로 인한 사회적 행동 장애가 아닐까라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컨디션 불량을 계기로 뭔가 초조하고 흥분되고 막 이런 감정을 일으켜서
돌발적으로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물론 뭔가 이제 뭐 마약이나 약물 사용으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일 가능성도 있지만 뭐 검사 결과로는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 막 말했어요. 아, 무섭다. 이거 앞유리 깨뜨리는 남자 매짜고 와 이러면서 남겼어요. 무섭지 당연히. 컨디션 불량이라고 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연히 지나가던 자동차에 막 자기가 치일지도 모르는데 막 덤벼들어가지고 앞유리를 때려 부순다? 그게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뒤엎습니다. 앞유리 깨뜨리는 사나이 기자키 타카시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놀랍게도 이 키사키 타케시는요 기소당하지 않았어요. 2019년 11월 7일 그가 바로 불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가 불기소 처분이 되었어요. 자, 불기소 처분이 되면 징역형이란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석방이에요. 자, 키사키 타케시는 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불기소가 뭔지 여러분들 확실히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불기소의 종류, 불기소의 처분은요, 그 이유에 따라 첫 번째 무혐의, 두 번째 혐의 불충분, 세 번째 기소유예,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혐의는 뭐냐? 이 무혐의는요, 신중한 수사를 계속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벗겨진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혐의 불충분, 이건 뭐냐면 수사를 했지만 이 피의자에 대한 이런 범죄 혐의가 완전히 거친 건 아니야. 완전히 벗겨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재판에서 얘는 유죄야 라고 말하는 건 조금 곤란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소유예가 있어요. 기소유예는 뭐냐면 기소를 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은 있어. 그런데 첫 번째 범죄가 경미한 것, 두 번째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세 번째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서 화해가 됐는지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심신상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혐의 없음.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상실된 경우야. 예를 들면 뭔가 갑자기 진범이 발견됐다. 막 이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혐의 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기소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네 번째가 기소유예. 증거가 충분히 있어. 기소할 수도 있지만 굳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어떨 때 경미한 범죄로 협의가 성립된 거야. 그러니까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용서를 한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죠. 자, 사건 자체가 가벼운 기물파손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뭔가 피해자와 뭔가 교섭이 있었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인정받은 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불기소가 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번째, 굳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 거 아닌가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지만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 그렇지만 경미한 범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이 경우가 아닌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트위터가 또 돌아가기 시작해요. 뭐라고 남겼냐면, 야, 얘 혹시 앞유리 무슨 놈 불기소야? 야, 설마 상급 국민이었어? 라는 말을 해요. 상급 국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금수저. 돈 많은 애야? 약간 집이 좀 빵빵한 애야?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뭐 아빠가 혹시 상급 국민이 아니냐, 뭐 금수저 아니냐, 뭔가 빠방한 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증거는 있어요. 이거보다 더할 나위 증거가 어디 있겠어. 맞잖아. 증거는 있지만 경미한 범죄의 가벼운 기물파손 정도니까 그만큼 그렇게 큰 죄가 되지는 않으니까 돈으로 피해자가 용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돼가지고. 뭔지 알지? 근데 키자키 타카시한테는 전과 경력도 없었어. 전과 전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이 된다면 사실 딱히 기소할 필요가
없죠. 없다고 판단되어도 사실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이상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죠? 자, 아니면 정신장애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있을 수도 있죠. 분명히 정신병에 걸렸으면 무죄가 될 확률이 높아.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쁜 놈들도 잡히면 미친 척 하잖아.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다. 자기가 사실은 뭔가 요즘 되게 많이 쓰는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핑계로 많이 이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머리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신병이 왜 이게 무죄가 되냐? 이런 게 있어요. 일본 법으로는 정신장애로 인해 시비 선악을 분별하고 또는 그 변별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형법 39조 1항에 따라 책임 무능력자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 대신에 그러면 그냥 석방되냐? 그건 아니고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꾸준히 병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약 받고 치료한 그런 이력이 있거나 약간 그랬을 경우, 그런 것에 근거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 지적 장애 등 다른 정신의 약간 그 비정상적인으로, 그러니까 임시 비정상적으로 근거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만취했거나 뭔가 최면 상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죄 아니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그런다는 거야. 자, 키자키 용의자가 저지른 범행이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 정신 이상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된 거 아닌가? 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뭐 입원하거나 뭔가 의료 관찰법의 제기에 의해 정신과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야. 비자발적인, 강제로 이렇게 이런 의료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정보는 또 없었어요. 자,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는 뭐 심각한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 이상죄의 이유로 죄가 가벼워져가지고 무죄가 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기소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률상 이 검사가 고소나 고발 또는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 경우에 고소인들의 청구가 있을 때까지 신속하게 그 이유를 빨리 말을 해야 돼. 뭔가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걸 뭐 재판으로 가거나 그럴 때는 뭔가 신속하게 말을 해야 돼. 이것은 고소인 등의 이해, 관계인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알리는 건데,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검찰은 이들 이외, 그러니까 뭐 피해자, 피의자, 뭐 이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알릴 필요가 없대요. 왜 말해야 돼? 그냥 피해자랑 피의자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왜 이렇게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이 새끼가 또 밖에 나가서 또 어떤 짓을 저지르면 어떡하려고 왜 불기소냐 막 했지만 끝까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불기소 이유가 기재된 불기소 재정서, 불기소 기록에 대해서는 피의자 그 외 기타 관계자의 명예보호 등의 견지에서는 개람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즉 다른 사람한테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피해자나 그 관계자에게만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이런 기물파손 같은 경우가 79%가 불기소 처분이 됐대요.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물파손으로 불기소 처분된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불기소된 경우도 정말 너무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 전가로 남지가 않아. 야, 성규오빠처럼 그 백엔샵에서 산 그 맥가이버 칼 사도 뭔가 남는데, 경범죄라고 해서 남는데 이렇게 기물파손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되면은 전가로 남지가 않는다는 거야. 솔직히 이런 사람이, 난 또 도쿄에 사는데 난 일본에 살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길거리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쵸? 참 안타까운 법이에요. 자, 그런데 웃긴 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했을 때 얼굴이나 표정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밈이라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매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키사키 타케시가
이 범행 모습을 일본 사람들이 그 SNS에서 다양한 패러디랑 동영상 이미지로 제작해서 올려요. 그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이런 밈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를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범행이 공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인터넷 SNS에서 진짜 다양한 패러디랑 동영상 이미지가 제작돼서 막 올라갔어요. 뭐 유튜브 등 뭐 트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투고 사이트에는요 수많은 이 매드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등의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편집한 거야. 그래갖고 되게 새로운 동영상 작품으로 만든 걸 매드라고 하는데 이걸 막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 SNS에. 그래갖고 이제 키사키에 관해서도 되게 웃기고 이런 밈이 생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웃긴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어떤 댓글은 와 최고의 소재구나 막 이러면서 보물상자 막 이러면서 그런 코멘트들이 막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약간 좀 긴데 제가 웃긴 장면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볼륨이 제가 다 각소에서 가지고 온 거라서 볼륨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볼륨이 좀 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볼륨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볼륨을 약간 크게 하고 들으신다면 살짝 볼륨을 줄여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륨을 약간 줄여갖고 왔는데 갑자기 좀 튀어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약간 주의해서 보세요. さあテレビの前のあなたもご一緒に NHK をぶち壊이거 너무 웃겨. 참 잘했어요 도장. 뻥.今旅してて僕免許ないんですよ。で彼女が免許あって北樫容疑者は突然の犯行でフロントガラスを叩き割った 피해자분들의 생각을 하면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마지막에 사인하는 거 그리고 참 잘했어요 콩 이 도장이랑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있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댓글 남겼어요. 야, 차 안에 전기 충격기 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몸이 안 좋아서 짜증나서 봤는데 야, 힘 남아 도는데? 약간 뭐 이런 것도 있고 여자의 차만 노리고 있어 무서워 뭐 이런 코멘트들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어머 저거 이상하다 저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내가 그 차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순간적으로 무서웠겠어요. 뭔가 정말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까지도 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 차 만약에 이 차 문이 정말 완전히 깨졌을 경우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이 사건 전에 40살의 어떤 여성의 차 그 번호판도 발로 차고 그냥 도망쳤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그렇게 누군가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뭐 막 누군가 때려야지 이런 생각은 아마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이런 사람들을 불기소 처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 K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그리고 힘나는 댓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이 사건과 좀 비슷한 사건들 제가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금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